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뭐 선물 시장 일단 분위기가 좋네요. 이제 이틀 동안 연속 안 좋았죠? 그리고 어제는 이제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또 이상한 말 해가지고 뭐 7%까지 올린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장 초반에 되게 안 좋았다가 그래도 좀 만회를 하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강세다. 왜냐면 뭐 한 3일 동안 저번 주 CPI 발표되고 나서 한 3, 4거래일 동안 10몇 %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뭐 한 1, 2% 떨어진 거니까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강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거는 이제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얘기했던 대로 생각보다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금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어제 있었던 약간 프레젠테이션 그런 거에서 얘기를 한 프레젠테이션 얘기입니다. 그 금리 7% 올린다고 했던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의 그 PPT를 좀 봤는데요. 이게 테일러 규칙이라고 하죠. 테일러 규칙이라고 해서 뭐 이런 거예요. 이건데 네, 우리 뭐 경제학자 할 거 아니잖아. 경제학자 할 거 아니니까 이거 필요 없고 하여간 테일러 규칙이란 거에 의해서 적절한 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이제 경기가 과열되는 경우에는 이자율을 더 올려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낮거나 경제가 침체되는 경우에는 이자율을 내리는 식으로 해서 그 통화 정책을 조절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임스 블라드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그 테일러 규칙에 의해서 현재 적정한 금리 수준은 5%에서 7% 사이다. 요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거기에 훨씬 못 미쳤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마켓워치가 굉장히 좋은 칼럼을 하나 냈어요. 이게 마켓워치에서 낸 칼럼인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실질 금리죠. 실질 금리고 실제 금리 4%고 이게 뭐냐면 프록시 금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금리예요. 이게 보시면 지금 4%인데 실제로는 한 6% 정도다. 그러니까 2%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 금리만을 따지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오늘 금리만 생각해요? 물론 오늘만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뭐 뉴스라도 한번 보고 앞으로 금리 더 오를 것 같다. 뭐 내년이면 한 5%, 6%, 7% 될 것 같다. 이런 거를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한 번이라도 보고 가서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금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금리 상황을 예측해서 미리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면은 대출 같은 거 안 받는 거야. 받더라도 양을 줄이는 거고. 반면에 금리가 이제 안 오를 것 같다. 또는 내릴 것 같다는 예측이 들면은 그 전에 미리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미리 움직이는 행동 때문에 지금 금리와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금리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거기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들 금리 얘기만 하는데 까먹으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죠? 양적 긴축하고 있잖아, 지금. 지금 연준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기까지는 안 하고 있지만 만기가 돌아올 때 그거를 연장하지 않고 그냥 다 소멸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더 올린 거랑 마찬가지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 선행해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양적 긴축 이 두 가지 효과로 인해서 실제 금리는 지금 4%지만 실질 기준 금리는 시장을 지배하는 금리는 6%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블라드가 얘기한 이 5에서 7% 사이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금리는. 그리고 금리 지금 4%지만 12월에 0.5%포인트 그리고 내년에 3월까지 두 번 정도 더 0.25%포인트씩 올라서 5%까지 오를 거죠. 그러면 얘가 5%를 가면은 이 프록시 금리는 7%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임스 블라드가 얘기한 7%에 이미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이에 들어있고 앞으로 금리 1% 더 올리면 제임스 블라드가 얘기한 최종 금리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드님은 왜 굳이 언급했을까? 왜 굳이 이 얘기를 지금 했을까? 이 얘기하면 시장이 무서워한다는 거 뻔히 알고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는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알면 안 돼.
사람들이 금리 정책을 미리 완벽하게 예상해버리면 안 돼요. 이제 금리 더 이상 안 올라. 그리고 언제부터 금리가 내려갈 거란 거를 너무 정확하게 알아버리면은 미리 돈을 땡겨 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금리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면은 여러분 지금 은행 가서 대출 함부로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금리 안 오른다는 거 확신해. 그럼 어떻게 가겠어? 아, 여기서 이제 금리는 더 오를 일은 없고 내릴 일만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를 일은 없고 내릴 일만 있다는 거를 이제 아니까 가서 지금이 최악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서 마음껏 땡겨버리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유동성을 땡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시 인플레이션 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미리 알면은 지금이 최악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금리가 더 안 오르거나 내릴 것만 생각하니까 미리 다시 돈을 땡기니까 또 유동성이 풀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생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항상 겁줘야 돼. 금리 더 오를 수도 있어. 너 지금 함부로 대출 받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 너 지금 뭐 했다가는 난리 날 수 있어. 라고 계속 겁을 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금리를 이 7%까지 올리는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5% 정도까지만 올리고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금리가 5%에 도달했지만 사람들은 마치 이미 한 4% 간 걸로 생각을 하고 유동성을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협박이다. 그러니까 겁주기다 라고 전략적인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내년 한 늦어도 5월까지는 최대 5%에서 5.25% 정도의 금리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3월에 끝나든 5월에 끝나든 그게 5%에서 끝나든 5.25%에서 끝나든 물론 단기적인 투자자라면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겠지만 장기적인 자산의 가치에 미래 가치에 베팅을 하는 투자자라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임스 블라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의 그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이 얘기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겁낼 만한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장도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로 여겨져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금리에 대해서는 라는 걸로 이 얘기는 마무리를 할게요.